다리가 붓는다? 그거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닐 수 있습니다. 시니어분들, 특히 50대 이후부터 부종은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몸 안 어딘가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침엔 괜찮은데 점심 지나면 양말 자국이 깊게 남고 저녁엔 다리가 퉁퉁 부어오른다. 이런 경험 혹시 자주 하시나요? 하루 종일 서 있었더니 그랬겠지, 물 많이 마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 쉽지만 부종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심장, 신장, 간, 혈관, 림프까지 우리 몸의 핵심 기관들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부종이 왜 생기는지, 단순한 노화 현상과 구별하는 법, 그리고 생활 속에서 체크하고 관리하는 법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다리 붓는 증상, 지금부터는 그냥 넘기지 마세요. 부종이 말해주는 내 몸의 상태,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땐 괜찮은데 오후가 되면 발목이 부어오르고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는다는 분들 많으시죠? 나이 들면 원래 그래. 하루 종일 서 있었더니 그런 거지. 하고 그냥 넘기시진 않으셨나요? 하지만 그 붓기, 사실은 내 몸이 보내는 구조 요청일 수 있습니다. 부종이란 우리 몸속 세포 바깥 공간에 수분이 비정상적으로 고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혈액이나 림프액 같은 체액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나 피부 아래나 조직 사이에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종이 단순 피로 때문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내부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장이 약해져서 온몸에 혈액을 제대로 못 보내면 정맥에 피가 고이게 되죠. 이때 다리 쪽으로 내려간 혈액이 제대로 올라오지 못해 발목과 종아리에 부종이 생깁니다. 이건 단순한 붓기가 아니라 심부전이라는 심장질환의 신호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신장, 즉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몸 안에서 나트륨과 수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그럼 체내에 물이 고이면서 얼굴, 손등, 다리까지 두루두루 붓게 되죠. 간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이 망가지면 혈장 단백질 농도가 떨어지는데 이때 혈관 밖으로 물이 빠져나가 복부나 다리 쪽에 부종이 생깁니다. 이 외에도 정맥류, 림프순환 장애, 약물 부작용, 내분비계 이상 등 원인은 정말 다양합니다. 즉, 단순한 생활 피로가 아닌 우리 몸속 장기 이상이나 혈류 문제가 부종의 본질일 수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시니어에게 나타나는 부종은 대부분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루 이틀 붓는 정도라면 지켜봐도 되지만 자주 반복되거나 특정 시간대에 심해진다, 한쪽만 붓거나 통증 열감이 동반된다면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제 왜 붓는지를 알았으니 다음 파트에선 어디에 자주 붓고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조목조목 짚어드릴게요. 단순히 몸이 붓는다고 해도 그 위치에 따라 원인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디가 붓느냐에 따라 몸속 어떤 장기에 문제가 있는지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종은 그 자체로 하나의 진단 단서가 됩니다. 가장 흔한 부위는 발목과 종아리입니다. 특히 하루 종일 앉아 있거나 서 있는 시간이 긴 분들, 저녁쯤 되면 양말 자국이 깊게 패는 경우 많죠. 이런 하체 부종은 대부분 중력의 영향으로 혈액이 다리 쪽에 몰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중력 부기로만 볼 순 없어요. 심장이 약해진 경우, 즉 심부전이 있으면 혈액을 심장으로 끌어올리는 힘이 부족해지고 정맥에 혈액이 정체되면서 다리 쪽으로 부종이 생깁니다. 특히 발목에서 종아리까지 양쪽이 대칭적으로 붓고 자국이 쉽게 남는다면 심장 기능을 꼭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또 하나, 한쪽 다리만 붓는다? 이건 정맥 혈전증이나 림프관 폐색 같은 위험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한쪽만 지속적으로 붓고 통증이나 열감이 있다면 지체 없이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다음은 복부 부종, 즉 복수가 찰 때입니다. 단순히 배가 나온 것 같네 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배 안에 체액이 고이면서 생기는 증상일 수 있어요.
이건 주로 간 질환과 관련이 많습니다. 간이 손상되면 혈액 속 단백질 농도가 떨어지고 혈관 밖으로 물이 빠져나가면서 복강에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또한 신장 기능이 약해진 경우 전신에 걸쳐 부종이 나타납니다. 특히 눈밑이 붓는다거나 손등이 두툼해지고 오전보다 오후에 점점 더 붓는다면 콩팥 기능 저하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눈두덩이나 얼굴이 붓는다? 이건 밤새 체액이 상체에 고인 상태에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생긴 증상입니다. 특히 만성 신장 질환을 가진 분들은 이런 얼굴 부종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위, 바로 손가락입니다. 반지가 갑자기 안 들어가거나 끼웠다 빼는 게 힘들어진다면 염증성 질환이나 호르몬 변화 또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초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신이 붓는 경우, 즉 손, 발, 얼굴, 배까지 전체적으로 부풀어 오르는 증상은 대개 단백질 부족, 갑상선 기능 저하 또는 약물 부작용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을 오래 복용하신 분들 또는 항고혈압제, 당뇨약, 여성호르몬제 등을 복용 중이라면 그 부작용으로 전신 부종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양쪽 다리 붓기는 심장 기능 저하 의심, 한쪽 다리만 붓기는 정맥 혈전 가능성, 복부 팽창은 간 기능 이상 또는 복수, 눈 얼굴 붓기는 신장 문제 가능성, 손가락 손등 붓기는 염증성 질환 또는 호르몬 문제, 전신 부종은 내분 비계 문제 또는 약물 부작용. 이처럼 부종이 생긴 부위는 우리 몸 내부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지도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별로 붙는 체질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던 분들도 어느 날부터인가 조금씩 몸이 무겁고 붓는 느낌이 든다면 생활 습관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우리 일상 속에는 생각보다 부종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체내 순환이 떨어지고 몸의 자연 회복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작은 습관 하나가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루 종일 오래 앉아 있는 습관입니다. 장시간 의자에 앉아 있거나 텔레비전을 보는 동안 다리를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경우 하체 혈액 순환이 정체되면서 종아리나 발목이 붓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무릎 위로 다리를 꼬고 앉는 자세는 정맥을 압박해 혈액이 위로 올라가는 걸 막습니다. 그 결과 정맥에 정체된 혈액과 체액이 다리 쪽으로 몰리게 되죠. 두 번째, 짠 음식과 자극적인 음식 섭취입니다. 나트륨 섭취가 많으면 체내 삼투압 균형이 무너지고 수분이 조직 사이에 머물게 됩니다. 즉, 물을 마시지 않아도 몸이 붓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된장국, 김치찌개, 젓갈, 반찬류 등 한국인의 밥상에 빠질 수 없는 음식들이 사실 나트륨 덩어리일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물 섭취 부족입니다. 이건 다소 의외일 수 있지만 물을 적게 마시면 오히려 몸은 수분을 더 붙잡으려고 합니다. 몸속 노폐물도 제대로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붓기가 생기고 그게 지속되면 만성 부종으로 이어지기도 해요. 네 번째, 지나친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입니다. 커피, 홍차, 녹차처럼 이뇨작용이 있는 음료는 일시적으로 수분을 배출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체내 수분 밸런스를 무너뜨리고 탈수를 유발해 부종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음주 후 다음날 얼굴이나 눈 주변이 붓는 건 간 기능이 일시적으로 떨어지고 체내 염분과 수분 조절 기능이 무너진 결과입니다. 다섯 번째,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입니다. 수면은 신체 회복과 순환 기능 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잠을 못 자면 몸이 이완되지 못하고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밤사이 붓기가 해소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역시 혈관을 수축시키고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증가시켜 염분과 수분 정체를 유발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운동 부족 또는 잘못된 운동 방식입니다. 걷기나 가벼운 스트레칭 없이
장시간 누워만 있거나 반대로 갑작스런 무리한 운동으로 근육과 관절에 부담을 주는 것도 림프순환을 방해해 부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압박이 심한 옷이나 속옷도 원인이 됩니다. 혈액과 림프의 흐름을 방해하는 지나치게 꽉 끼는 옷, 특히 허리나 허벅지를 조이는 밴드형 옷은 하체 부종을 유발할 수 있으니 편안한 옷차림이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앉아서 발을 바닥에 오래 붙이는 습관입니다. 다리를 꼬지 않더라도 오래 앉은 채로 발을 움직이지 않으면 종아리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 불릴 만큼 혈액순환의 중요한 부위인데 여기 움직임이 줄면 부종은 더 심해집니다. 요약해보면 오랜 앉은 자세, 특히 다리 꼬기, 짠 음식, 나트륨 과다, 물 부족, 카페인과 알코올 과다 섭취,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 운동 부족 또는 무리한 운동, 꽉 끼는 옷, 발목과 종아리 움직임 부족. 부종은 그냥 물이 고인 것이 아니라 몸이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고 보내는 경고입니다. 생활 속 이런 습관들만 잘 잡아도 붓기를 줄이고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부종을 예방하고 줄이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이 알면서도 안 한다는 거죠. 이번 파트에서는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정말 효과적인 습관들만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물 한 잔입니다. 자고 있는 동안 우리 몸은 수분을 계속 손실합니다. 그래서 아침 물 한 잔은 밤새 정체됐던 림프와 혈액을 깨워 부종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단,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속이 자극받지 않고 림프 순환이 자연스럽게 시작되거든요. 두 번째, 하루 1시간 이상 걷기입니다. 걷기는 종아리 근육을 자극해 혈액과 림프 순환을 도와줍니다. 특히 오전이나 해질 무렵 규칙적인 걷기 습관은 하체 부종을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중간중간 스트레칭도 잊지 마세요. 30분 앉아 있었다면 2, 3분만 발목 돌리기, 종아리 펌핑, 허리 숙이기 등을 해주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발을 심장보다 높게 올리는 습관입니다. 하루 중 한두 번은 다리를 벽에 기대고 눕는 동작을 해보세요. 이건 하체에 몰린 혈액과 체액을 위쪽으로 되돌리는데 아주 탁월합니다. 특히 자기 전 10분 정도만 해줘도 다음날 아침 부종이 훨씬 덜할 수 있어요. 네 번째, 물 자주 마시기. 한 번에 많이? 아닙니다. 자주 조금씩? 맞습니다. 부종이 있다고 물을 피하면 더 붓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마시느냐입니다. 한 번에 500ml씩 벌컥벌컥 마시는 것보다 1시간에 한두 모금씩 자주 마시는 게 림프 순환에 더 이롭고 체내 수분 밸런스를 잘 유지해 줍니다. 다섯 번째, 음식의 나트륨 줄이고 칼륨 섭취 늘리기입니다. 짠 음식은 줄이고 대신 칼륨이 많은 음식을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시켜 부종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바나나, 감자, 시금치, 아보카도, 토마토, 오렌지, 호박 등 우리 식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칼륨 식품을 매 끼니 조금씩 곁들이면 좋습니다. 여섯 번째, 간헐적인 냉온욕 또는 족욕입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는 부위에 따뜻한 물과 찬물을 번갈아 주면 혈관이 수축이완되며 순환 기능이 활발해집니다. 족욕의 경우 발목까지 따뜻한 물에 담그고 10에서 15분 정도 쉬면 하루 쌓인 피로도 풀리고 다리 붓기 해소에 탁월합니다. 일곱 번째, 숙면을 위한 준비입니다.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도 몸의 수분 밸런스가 조절되고 밤 사이에 림프 순환이 정리됩니다. 자기 전 스마트폰은 멀리 두고 조명을 어둡게 하고 취침 2시간 전에는 물이나 알코올 섭취를 줄여야 훨씬 더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식 호흡과 명상도 효과 있습니다. 깊은 호흡은 횡격막 움직임을 통해 정맥 순환을 도와주고 스트레스 완화에도 도움이 되죠. 하루 5분이라도 복식 호흡하면서
내가 내 몸을 잘 돌보고 있다는 긍정적 인식만 가져도 몸이 훨씬 안정되고 붓기 회복 속도도 달라집니다. 요약해 볼게요. 아침 미지근한 물 한 잔, 하루 1시간 이상 걷기와 중간 스트레칭, 하루 한두 번 다리 높이 올리기, 물 자주 조금씩 마시기, 칼륨 식품 섭취 늘리기, 냉온욕 또는 족욕, 숙면 환경 조성, 복식 호흡과 명상. 이 중에서 두세 가지만 먼저 실천해 보세요. 생각보다 빠르게 몸이 가볍고 덜 붓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부종은 일상적인 원인에서 시작됩니다. 물 많이 마셨다든지 오래 서 있었거나 앉아 있었던 날, 특별히 걱정할 건 아니죠.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부종을 가볍게 넘겨선 안 됩니다. 일부 부종은 내 몸이 보내는 심각한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경우에 병원을 꼭 가야 할까요?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도 붓기가 빠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보통 밤새 자고 나면 다리든 얼굴이든 붓기가 어느 정도 빠집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도 여전히 다리가 무겁고 붓고 손가락이 뻣뻣하고 반지 안 들어갈 정도라면 단순 부종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얼굴과 눈 주위 부종이 아침에도 계속될 경우 신장 기능 이상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한쪽 다리만 부은 경우입니다. 보통은 양쪽이 같이 붓는 게 일반적인데 한쪽 다리만 갑자기 붓고 만지면 통증이 있거나 열감이 느껴지면 심부정맥 혈전증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건 매우 위험한 상태로 혈전이 폐로 이동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으니 즉시 병원을 가야 합니다. 세 번째, 피부색이 변하거나 붓는 부위가 단단하게 굳는 경우입니다. 보통의 부종은 누르면 들어갔다가 천천히 돌아오지만 피부가 붉거나 검게 변하고 딱딱하게 굳어 있다면 염증이 있거나 림프계 이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유방암, 자궁암 등 여성암 수술 후 생기는 림프 부종의 경우 점점 심해지며 생활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립니다. 이런 경우 전문 병원의 진단이 꼭 필요합니다. 네 번째,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한 부종입니다. 부종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함께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예를 들어 다리가 붓는 것과 함께 숨이 차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졌다면 심장 기능에 이상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부전 초기에는 다리 부종이 유일한 신호일 수도 있어서 절대 가볍게 넘겨선 안 됩니다. 다섯 번째, 복부까지 함께 부어오르는 경우입니다. 하체뿐 아니라 배가 함께 불러오고 몸 전체가 무거워지며 식욕도 떨어진다면 간 질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간경변 초기 혹은 간 기능 저하가 시작되면 복수배에 물이 차는 상태와 전신 부종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이런 부종은 단순한 체액 정체와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검사를 받아야 원인을 파악할 수 있어요. 여섯 번째, 체중이 갑자기 늘면서 붓는 경우입니다. 식생활에 변화가 없는데 갑자기 3, 4일 사이 체중이 2, 3kg 증가했다면 수분 저리로 인한 체중 증가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호르몬 문제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 신장 질환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 하며 단순한 다이어트 문제가 아닐 수 있죠. 그 외에도 통증이 동반되거나 열이 나거나 움직이기 힘든 정도의 부종은 모두 병적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요약해서 정리해 줄게요. 병원 진료가 꼭 필요한 부종 증상들. 아침에도 부기가 안 빠진다. 한쪽 다리만 붓는다. 붓는 부위가 붉거나 딱딱하게 굳는다.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다. 복부까지 함께 붓는다. 체중이 급격히 늘어난다. 통증, 열감, 움직임 제한이 있다.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괜찮아지겠지 하며 넘기지 말고 꼭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께선 부종이 만성질환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해요.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이 생각이 큰 병을 키울 수 있습니다. 부종 때문에 병원을 찾는 분들 중 정작 가장 중요한 걸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음식입니다. 약을 먹고
운동을 해도 음식이 잘못되면 부종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음식이 부종을 악화시킬까요? 첫 번째, 소금 함량이 높은 음식들입니다. 우리 몸은 소금, 즉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그만큼 물을 잡아두려는 성질이 생깁니다. 나트륨 농도를 맞추기 위해 몸이 물을 붙잡아 두는 거죠. 결과는 전신부기, 무거운 다리, 답답한 복부.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많은 나트륨을 무의식 중에 먹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음식이 국물 음식입니다. 김치찌개, 된장국, 설렁탕, 육개장, 국물까지 다 먹는 습관, 부종을 유발시킵니다. 그리고 김치, 젓갈, 장아찌류는 짠맛이 강한 데다 소금과 조미료가 잔뜩 들어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 줄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인스턴트와 가공식품입니다. 햄, 소시지, 라면, 즉석국, 냉동식품, 패스트푸드. 이런 음식엔 보존제, 조미료, 인공향료뿐 아니라 상당량의 소금이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라면 한 개에는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의 절반 이상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죠. 게다가 이런 음식들은 체내 염분 균형을 무너뜨리고 혈관 건강까지 해치기 때문에 부종뿐 아니라 고혈압, 심장질환 위험도 키웁니다. 세 번째, 달고 기름진 음식입니다. 당분이 많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면서 염분과 수분을 함께 잡아두는 성향이 강해집니다. 케이크, 초콜릿, 빵, 아이스크림, 이런 달달한 간식들. 붓기 있는 사람에겐 금물입니다. 또 트랜스 지방이 많은 튀긴 음식이나 패스트푸드는 염증을 유발하고 림프순환을 방해합니다. 림프순환이 막히면 체액이 고이고 부종이 악화되는 건 당연하겠죠. 네 번째, 술과 탄산음료입니다. 술을 마시면 혈관이 확장되고 일시적으로 수분이 세포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다음날 얼굴이 붓는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그게 바로 부종입니다. 게다가 술은 간 기능을 떨어뜨리고 이뇨작용을 불균형하게 만들면서 몸이 수분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하죠. 탄산음료는 설탕이 엄청 많고 인공 첨가물도 부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밀가루 음식입니다. 밀가루는 혈당을 빠르게 올리며 소화 과정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쉬운 식품입니다. 만성적인 붓기, 특히 얼굴과 손 붓기 있는 분들이 밀가루 줄였더니 좋아졌다는 말 실제로 많습니다. 빵, 면, 튀김, 과자류. 가능하면 줄이세요. 적어도 하루 한 끼만이라도 쌀밥과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카페인 과다 섭취도 주의해야 합니다. 커피나 에너지 음료에 포함된 카페인은 일시적으로 이뇨작용을 하긴 하지만 과하게 마시면 체내 수분 균형을 무너뜨리고 오히려 탈수와 부종을 동시에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신장 기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카페인 음료를 하루 한두 잔 이하로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정리할게요. 부종 있는 분이 피해야 할 음식, 소금 많은 음식, 찌개, 국물, 젓갈, 인스턴트 및 가공식품, 라면, 햄, 냉동식품, 단 음료, 튀김, 패스트푸드, 술과 탄산, 밀가루 위주의 식사, 카페인 과다 섭취. 이 음식들만 줄여도 몸이 훨씬 가볍고 붓기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부종의 시작은 식탁일 수 있어요. 약보다 식습관입니다. 붓기를 줄이기 위해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더 붓는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번엔 붓기 줄인다고 했던 습관이 오히려 부종을 악화시키는 이유에 대해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물을 적게 마시면 덜 붓는다? 이건 아주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많이 마시면 붓는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우리 몸은 수분이 부족해지면 오히려 남은 수분을 붙잡으려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더 붓는 겁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갈증 신호가 약해서 더 자주
의식적으로 수분을 섭취하셔야 해요. 하루 6에서 8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한꺼번에 벌컥벌컥 마시면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두 번째, 계속 누워 있는 게 낫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 누워 있으면 혈액과 림프에게 순환이 떨어져서 다리나 발 부종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하루에 몇 번이라도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붓기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 불릴 만큼 혈액을 위로 밀어 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세 번째, 차가운 물로 샤워하면 붓기가 빠진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냉수 샤워는 말초 혈관을 수축시켜 혈류를 막기 때문에 일시적인 시원함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부종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따뜻한 물로 반신욕이나 족욕을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혈관이 이완되고 림프 순환도 활발해져 정체된 체액이 흘러가게 되니까요. 네 번째, 이뇨제, 다이어트 약을 먹으면 붓기가 빠진다? 조심해야 할 습관입니다. 이뇨제는 초기에는 붓기를 빼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을 유발해서 오히려 몸이 수분을 더 붙잡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일부 다이어트 약은 체내 수분을 빠르게 배출시켜 순간적인 체중 감소 효과는 있지만 간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어요. 약 없이도 생활 습관만으로 붓기를 관리하는 게 가장 건강한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압박 스타킹 꼭 필요할까요? 맞는 제품을 제대로 사용하는 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압박력이 너무 강하거나 자신에게 맞지 않는 사이즈를 쓰면 혈액순환을 더 방해할 수 있어요. 특히 밤새 착용하거나 통풍이 안 되는 재질을 쓰는 경우 피부 트러블과 순환장애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스타킹은 예방적 용도로 쓰는 거지 붓기 자체를 해결하는 도구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5가지 한 번쯤은 잘못 알고 계셨을 수 있어요. 붓기, 즉 부종은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바로 잡아야 할 상식을 알고 있어야 진짜 붓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붓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저 나이 들면 당연한 현상이라고 가볍게 넘기기엔 부종은 몸의 이상을 가장 먼저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단순한 붓기에도 우리 몸은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만약 오늘 알려드린 습관 중 하나라도 실천해 보신다면 내일부터 느껴지는 다리의 무게감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예고 하나 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다리 핏줄이 튀어나오는 정맥류, 그냥 노화일까요? 라는 주제로 찾아갑니다. 많은 분들이 무심코 넘기는 다리 핏줄 문제, 그게 정맥류일 수 있고 때로는 심각한 건강 문제와 연결되기도 합니다. 절대 그냥 두지 마세요. 영상 보시면 왜 그런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튜브 채널 주치 이처럼에서는 이처럼 시니어분들의 건강 걱정을 쉽고 정확하게 풀어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꼭 참고하겠습니다.